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2일,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40분입니다. 한절기라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곤한 것 같아요. SOXL은 계속 상승 중인데 아직은 안도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중국은 이번 달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48%고요. SOXL은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하지만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한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한호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는 SOXL이 조금 하락하다가 장 마감 전에 약간 반등했어요.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 관리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균형은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수요일 발표된 회의록에 따르면 나타났대요. 대다수의 연준 참가자들은 향후 회의에서 목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대요. 그러나 일부는 추가 인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대부분의 연준 관리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말했지만 중동 전쟁 등 국제 사항을 고려할 때 시장은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 지수 결과에 따라 주가는 상하로 요동을 많이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와요. 다음 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대요. 분기 기준으로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이래요. 반도체 부분은 적자가 줄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선전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대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올해 4분기 이후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4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전망은 한층 밝은데요. D램 가격이 이달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대요. D램 범용 제품 가격은 6일 기준 1.518달러였는데 한 달 전 기록한 연중 최저가인 1.447달러보다 4.83% 올랐대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모바일 제품을 중심으로 D램과 랜드프래시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했었대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해 4분기에 상승 반전에 내년 2분기에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XL도 내년 2분기까지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D램인 HBM3를 공급하는 것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래요. HBM3 가격은 최신 D램의 5배 정도 이상 높대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 초반에 4% 이상 올랐다가 장 후반에는 상승분을 거의 많이 반납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도 0.92% 하락했어요. 주가는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전기차는 9월 말 기준 1821대로 올해 월 평균 65만 7천 대가 증가했대요. 중국이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신에너지차 등록 대수가 올해 연말 2천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래요. 11일 공안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중국의 누적 신에너지차 등록 대수는 1821만 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5.5%를 차지한대요. 순수 전기차는 1401만 대로 전체 신에너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9%나 된대요. 올해 3분기까지 신규 등록 신에너지차는 519만 8천 대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대요.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에도 더딘 경제 회복으로 소비가 부진하자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노후 차량의 신차 교체 지원,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 연장, 공공기관과 농촌지역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를 900만 대를 달성하고 작년보다 30%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어요. 8월까지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발표됐는데요. 1위는 CATL로 36.9%고요. 2위는 비아디 15.9%, 3위는 LG엔솔로 14.2%였어요. 중국의 CATL과 비아디가 시장 점유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최소 1조 위안, 즉 우리나라 돈으로 184조 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대요.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경기 회복에 나선 중국 정부는 1년이 다 돼가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 반등을 기대했지만 주택 판매는 계속 감소했고 국내 소비 회복세도 기대치를 밑돌았대요. 게다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그위안이 이날 디폴트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면서 불안은 가중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도 중국 정부는 금융 위험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그간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미온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경기 둔화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중국 안팎에서는 GDP 대비 재정 적자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당국도 변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대요. 전문가들은 당국의 국채 발행 검토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정부가 논의 중인 국채 추가 발행 규모는 GDP 약 0.7%에 해당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달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니 차이나 전기차도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